이재명은요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맞짱 떴다가는 잃게 되는 건 정권의 체면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다라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더 때려 맞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이재명 정권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 일바따로 관세 제대로 때려 맞았습니다. 한국 언론은요 양심을 내동쟁이 쳐버렸죠. 기존 관세는 언급하지 않고 25% 일괄 관세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재명의 똥꼬에 줄 서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언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철강은요 기존 관세를 두고 거기에 25%가 얹어졌기 때문에 75%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기존 관세 25%에 25%가 얹어서 50%의 관세를 때려 맞는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국산이 이 물건의 디자인도 예쁘고 질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선택한 미국인들은 이제 뭐 세금이 이렇게 붙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산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들의 국산, 미국산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선택을 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역 수출액으로 답이 오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대미 수출이 19%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쪼그라든다라면 국내 경기로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5,200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트럼프의 가랑이 사이에도 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무서워서 근처에도 갈 생각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청해서 기웃기웃거린다라는 게 핵폐수 쏟아내고 있는 북한이나 세계 부정선거 의혹의 대가리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죠. 트럼프는요 이 우파 동맹으로 세계를 재편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맹 따위는 의미 없고 다시 이 자유진영의 이 우파들의 동맹으로 세계를 재편하겠다. 그거 외에 중국 편 드는 것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한국을 자유진영에서 스스로 탈락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해 외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럼프는요 이런 이재명에게 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뭐냐? 방위비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근데 이재명 정부가요 끝끝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100억 달러를 때려 맞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여권과 좌파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 반미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세금 폭탄 프레임, 굴욕적 외교다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보면요 이거는 돌대가리 짓들이죠. 한미동맹에서 취할 건 다 취하고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25만원 소비 쿠폰 쫙 뿌리면 전국민 뿌리면 13조? 그것보다 사실 한번 먹고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받는 게 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25만원 쿠폰으로 13조 쓸 바야 저는 100억 달러 요구에 과감히 응해 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위태롭다라는 거죠. 이게 보수의 눈으로 보면 진짜 무서운 거는요. 100억 달러가 아니라 이재명의 위험한 반미 선동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게 단순한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런 협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트럼프에게 맞짱 뜨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동맹국 미국을 정치적 적대국으로 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이가 한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지금 깝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우습다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미국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죠. 미국이 아니었으면 전 세계 지도에서 점의 기록도 없이 사라질 나라를 미국이 살려줬다라고 다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적대국으로 미국을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의 끝은 뭐냐? 고립이고 불신이고 외교적 단절이다 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의 정치적인 의미를 좀 해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앞으로는 그냥 방위비 10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뒤에 숨겨진 의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 반미 프레임 전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반미 프레임이 불러올 동맹 파열이 외교 경제적 손실을 얼만큼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봐야 한다라는 거죠.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으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몰에 가보시면요, 꼼꼼하게 검수한 좋은 제품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두의 여왕부터 40년 전통의 정주식, 명인이 직접 키워낸 성주 용암 참외도 있습니다. 백화점 납품급 최고 등급 프리미엄 상품을요, 직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수확을 한다라고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선한 제품을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농가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방위비 발언이 이게 돈이 아니라 동맹의 진심을 묻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게 실무 협상용 수치라기보다는 사실 뭐 100억 달러 약간 상징성으로 던진 거다라는 겁니다. 동맹국으로서 전략적 각성과 그 기여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 방위비가 약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배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과연 진짜 돈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있을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종종 공짜 방위는 없다라고 말한 게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이거를 횡포라고 규정을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 자극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위비는 한국이 부담하는 액수가 약 1조 5천억 수준. 그 주한미군 유지비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미국 측은 여기에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있는 방산, 그 다음에 이 방산으로 인해서 인프라 기여 등,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거래를 함으로써 동맹을 맺고 있음으로써 폴란드 K 전차가 수출이 되고 이런 상황들, 이 인프라에 기여하고 있는 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전차 수출할 때 8조 8천억, 역대 최대 규모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동맹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반미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 트럼프에게 맞짱을 뜨고 있다라는 건 정말 단편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트럼프의 발언을 정치쇼의 소재로 전락시켰습니다. 국민 세금을 방패 삼아가지고 미국과의 마찰을 자국 내에 개딸의 지지층의 결집독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자 막 꼴값을 떨고 있는데 미국 떨쳐내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까? 지금 이미 스스로가 아니죠. 중국한테 기대어도 또 기생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무능을 넘어서 가지고요, 고의적으로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 이재명 정부가요, 나토 회담도 불참했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친북, 친중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요, 한국의 대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안보 현안에서요, 한국은 소외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한국 입장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앞으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 범위, 이게 땅 따먹기 범위를 계속 축소시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동맹의 균열은요, 외교 고립 가져오고요. 이거는 경제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가 신뢰도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까지 하락을 하는 건 필연이다라는 거죠. 한미 동맹은요, 단지 우리나라의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첨단 기술, 통상, 투자, 글로벌, 전략 동맹의 포괄적인 구조입니다. 미국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내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요, 반미 노선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외국인 직접 투자 100%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의 재강화가 시작되겠죠. 아니, 저런 회색 국가와 미국도 선절한 국가와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굳이 다른 루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보 불신으로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외국인 뭐 회사들 이제 뭐 탈한국 한다라는 거죠. 글로벌 투자자들이요, 최근 한국 시장의 정치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때려 맞는 그 날 개인 매도와 외국인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기관 매수가 1,000억이 넘게 갔다라는 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지금 벌써부터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미국 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동맹을 포기한 나라는요, 국제 무대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진영간의 시대죠. 선택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중립은 곧 뭐냐? 주변하다라는 거죠. 중국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지금 중립 노선 뭐 실용 외교 가짠다라는 겁니다. 니네도 중국 편이지. 이렇게 국제사회는 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말하는 자주 외교는 실제로는 무모한 고립 외교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요, 생존의 가치인 이 한미 동맹이다라는 거죠. 보수가 보는 동맹은 혈맹입니다. 그것은요, 역사적인 유산이자 현실적 생존에 대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한미 동맹은요, 한국의 생존의 근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한 후에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전을 보장받고 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이루어낸 결과가 오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윤택해진 것은요, 이 한미동맹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100억 달러 방위비는요, 단지 협상 대상일 뿐입니다. 동맹 자체를 흔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식 길들이기인데 이재명이 맞짱 뜨고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가짠다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죠. 국가와 국가는 사실 뭐 누가 위고 아래고는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에 그 동맹국들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프랑스도 잽잽잽 날리면서 막 미국에게 대드는 것 같죠? 그런데 미국이 한번 하면 프랑스는 예, 오케이, 바로 갑니다. 그렇게 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되죠. 얻는 게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식 길들이기에 이재명이 맞짱 뜨고 있는 건 그냥 자살 행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외교 감각,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쌓아야 하는 거죠. 이재명처럼 대놓고 저렇게 지랄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외교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저는 윤석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40분 넘게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 의원, 보좌관들 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에 기립박수를 60회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란 나라는 이 미국과 항상 함께 해야 돼, 떨어질 수 없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감탄을 했죠. 이런 게 외교적으로 감각을 발휘하는 거고 국제적으로 이런 신뢰를 쌓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만큼의 신뢰를 주는 제스처가 필요한 거죠. 이재명처럼 대놓고 이렇게 랄랄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이재명식은 김정은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민들의 최고 존엄만 강조하고 있고 거기서 내가 막 잔치를 하고 했는데 이 외교 무대 나가가지고 대놓고 무시당하고 접촉 불가 인물로 막 취급받으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립되고 나 안 가, 니들이 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수장이 움직여야 될 이런 관세 조정에서 다 빠지잖아요. 86세 무지개 할배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나는 그 외교 무대 안 뛰겠어. 니들이 가. 이거는 배째라식이다라기보다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고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 외교의 무능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마 보수 정권이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계기를 동맹 강화, 방산 산업의 확장,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계기로 삼았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관세 오케이, 콜 받을 건 받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갈 거 치고 들어가야죠. 방산 산업 싹 끌어오고 조선 산업 싹 끌어오고 이렇게
저는 뭐 줄 건 주고 제대로 줄 건 준다. 이게 우파들의 지금까지의 외교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은요,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맞짱 떴다가는 잃게 되는 건 정권의 체면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다라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더 때려 맞을 겁니다. 오늘도 트럼프는요, 이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그를 그만 괴롭히라라고 본인의 트루 소셜에 글을 적었습니다. 내정 간섭이다라고 브라질에서 막 랄랄랄랄 하는데요.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2시부터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탄원서를 영어로 트럼프의 트루소설을 계속 적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브라질 대통령 못지않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탄압받고 있다. 이거 이 트럼프가 한마디 좀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이거 쫙 카드 던지면서 야 꺼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이따위로 외교를 정치로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 더 때려 맞습니다. 맞짱 외교의 끝은요, 고립이고요. 동맹 강화만이 생존의 길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7월 9일 영상 촬영하는 이 현재 5시입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정치 탄압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